핵심은 공교육이라는 사실이다. 영어 강국, 영어 강화 정책의 핵심. 그 해답은 바로 우리의 학교, 우리의 공교육에 있다. 네, 화면을 통해서 지금 공교육, 핀란드와 인도의 공교육 사례를 봤는데요.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와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근데 제가 드는 의심은 뭐냐면, 이런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누가 운영하고 누가 이끌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님, 네. 이 시스템을 누가 이끌어 나가는지 상당히 중요하죠? 네, 지금 화면에서 잠시 보았듯이 인도하고 좀 핀란드 예를 좀 봤는데, 지금 핀란드는 국가 차원에서 이 공교육 차원에서 영어 능력 향상에 이제 좀 힘을 쏟는 나라고, 어떻게 보면 인도는 사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어떻게 보면 영어 격차를 조정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만큼 이런 공교육 차원에서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의지,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인 합의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핀란드뿐만 아니라 또 요새 영어 강국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정하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제 정책 연구차 핀란드, 싱가포르에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싱가포르는 영어가 제1 언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영어로 이제 수업하게 되는데 교과서나 무슨 수업이나 다 영어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은 수학이나 과학 1학년 책인데 그 수준이 이미 이제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수준 정도의 어휘나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영어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그만큼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싱가포르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론 싱가포르하고 이제 같이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영어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만큼 우리도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시사점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영어는 조금 의미가 많이 달라졌죠. 사실은 그렇죠. 실용적인 의미에서 측면에서 이제 영어 경쟁력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게 약간 역효과를 발휘를 해서 이게 지나친 경쟁의 하나의 제일 큰 목표가 그렇죠. 돼버렸어요. 근데 그것 중에 큰 이유가 아마 입시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 이런 것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방법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은 종전에 읽기, 듣기 중심의 시험이 수능 시험이었다 그러면 이 시험에서는 말하기, 쓰기까지를 포함하는 4가지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같으면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IT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말하기, 쓰기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뛰어난 IT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교육 체제 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를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만약에 우리가 대체한다고 보면 지금부터 한 4년 내지 5년의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아이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학교 교육의 변화를 통해서 준비해 나가고 그 결과물로서 시험을 보고 대학에 가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4가지 기능을 동시에 평가하는 그런 시험인데 저희가 2008년도에 방침을 정해가지고 지금 이미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매우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출제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걸 채점하는 분들 이분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되십니다. 네.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어떻게 문제를 내고 어떻게 채점할 것인가를 스스로 고민을 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학교 교육을 바꿔나가는 그런 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인터넷 기반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술적인 정보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학교 교육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준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지 사교육으로 가지 않고 학생들이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준비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고요. 그걸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영어회화 전문 강사 도입,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의 교원 연수 강화, 그 다음에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이 다 그거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시행 시기를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내년까지 준비를 하면 2012년쯤 되면 우선 일반 시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근데 일반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한 몇만 명 정도의 그 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고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수시 모집에 학교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체제가 됩니다. 근데 2012년도에 저희가 그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수능으로 대체할 것인가 라는 것을 2012년까지의 준비 과정을 보고서 결정을 하면 수능을 대체하게 되면 2015년 시험을 보는 지금 현재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때 2015년에 시험을 봐서 2016년에 그걸 가지고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용이 기존에 있던 다른 영어 시험하고는 좀 많이 달라져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건 네. 이름만 바꿨지 또 다른 이제 그렇죠, 시험의 그런 경쟁을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기존에 주로 이제 취직이나 어떤 입학 시험에서 치러지는 그 내용보다는 훨씬 더 실용적인 면이 강화된 그런 시험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예, 예. 저희가 종전에는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일정 수준의 모두가 똑같은 기준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그 핀란드의 예와 단적으로 비교가 되는 경쟁 체제가 되었었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도달되어 있느냐를 보는 그런 그 영양평가 시험입니다. 그 내용도 하나는 2급하고 3급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2급의 경우에는 이제 그 조금 더 대학 이후에 계속 예. 영어를 많이 써야 되는 학과에 진출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급의 경우에는 실용영어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용영어에 맞는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학교 교육 내에서부터 실용영어를 상당히 많은 부분 교육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아니, 시험의 종류는 사실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게 이제 다양한 기회가 되는 건 좋지만 오히려 그게 더 부담이 되면 예, 그러면 안 네,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여러 가지 영어 교육에 대한 의견들을 중심으로 네.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이디 WLGO30님이 보내주신 얘기인데요. 네. 경남 마산에 살고 있는 한 주부입니다. 이미 영어 실력에 있어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보다 뒤처져 있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를 잃고 자신감을 잃은 아이들이 더욱 재밌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수준별 학습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역 간,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건 전국적인 단위의 문제고,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그 실력의 차이가 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수업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수준별 학습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먼저 지역 간, 계층 간 격차 해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어 교육을 강화하면 거기에 따라 우려되는 게 이 소득 계층이 높은, 그러니까 그 소득이 높은 계층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영어 교육을 강화하면서 첫 번째 동시에 같이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교육 격차 해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정부 초청 영어 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토크 프로그램을 네.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거기의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교포 대학생이나 아니면 한국에 관심 있는 원어민들을 모셔다가 농산어촌의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벌써 2년째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2년째 그분들은 와가지고 영어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해서 사실상 영어 교사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민간 외교 사절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2,000명 정도의 민간 외교 사절을 사실상 양성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원래의 목표대로 농산어촌의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학교 수업이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흥미있고 그다음에 신나는 영어 교육의 모델을 서울의 학원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농산어촌의 방과 후 교육 활동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오지의 경우에는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원격 화상 강의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그런 원어민과 네.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마련하고 있고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되면 많은 아이들이